먼저 픽투셀에 로그인하시면 가장 처음 마주하게 될 메인 화면 대시보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픽투셀 대시보드에서는 내 계정 정보, 그리고 공지사항, 전체 메뉴, 수집 서버 속도, 그리고 마켓 현황이나 자녀 플랜 일수 등 전반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픽투셀 내 계정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계정 정보, 그리고 이용 중인 대표님의 플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톱니바퀴, 요 계정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계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그리고 구독 결제에 대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픽투셀의 모든 기능들이 모여있는 메뉴바가 요 바로 밑에 있는데요. 상품 관리, 주문 관리, 설정, 조회수 분석 등 픽투셀 기능을 각 메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후 설명드리는 기능별 가이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대시보드로 다시 돌아와서 중앙에 있는 6가지 탭 살펴볼까요? 먼저 공지사항입니다. 픽투셀의 업데이트 소식부터 다양한 공지사항은 대표님들이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쪽 이렇게 전체 보기를 누르면은 이전에 올라왔던 다양한 공지사항들도 확인 가능하시니 혹시 이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나 궁금하시면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픽투셀 현재 수집 서버 속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표님들이 오픈 채팅방, 오픈 카톡방에서 지금 픽투셀 수집 속도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종종 주시는데요. 저희 굳이 질문하지 않으셔도 픽투셀 메인 화면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원활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세 번째로 오늘 수집, 등록, 그리고 주문받은 상품의 개수를 보여주는 카드와 오른쪽에는 주문 정보만 이제 집중적으로 최근 3일의 주문 현황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표님이 픽투셀에서 인입하셔가지고 필요한 설정 정보나 수집 이런 것들을 전부 해두셨다면 예상 순수익이 높은 상품들을 확인해 드릴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팔면 가장 예상 순수익이 많이 남을지 이런 순수익 탑3 상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만약 아직 픽투셀을 본격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마켓 연동을 안 하셨거나 상품을 수집하지 않으신 대표님들에게는 이렇게 다른 화면이 보일 수 있으니 그 안내드리는 화면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단계를 완료해 주시면은 천천히 이제 이런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집한 상품 5가지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최근 수집 상품입니다. 요거는 상품의 이름, 예상 판매가, 예상 순수익 전체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상품 클릭하면은 각 상품의 상세 화면으로도 진입 가능해서 바로 편집하실 수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픽투셀의 매력적인 5가지 기능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업데이트 노트, 그리고 수많은 대표님들과 구매 대행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업계 최초, 유일, 그리고 픽투셀 모바일 앱, 그리고 대표님들을 위한 다양한 픽투셀 회원번을 위한 제휴 혜택, 그리고 픽투셀의 기능 A to Z가 담겨있는 사용 가이드까지 이렇게 알찬 섹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도 모르는 게 있으면 어디에 물어보지? 이렇게 좀 걱정되는 대표님 있으실 수 있는데요. 픽투셀 채널톡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초록색 채널톡 아이콘이 있는데요. 픽투셀 사용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혹은 기능 개선 건의하고 싶으실 때 이 채널톡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저희 픽투셀 팀과 1:1 상담 연결이 가능합니다. 문의량이 많은 경우에는 답변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요. 운영팀에서 한 분씩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여기 픽투셀 사용 가이드 클릭하셔서 모르는 정보가 혹시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대시보드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업데이트된 픽투셀 설정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픽투셀 설명 화면에서는 마켓 설정, 상품 설정, 비용 설정, 새 페이지에 걸쳐 기본 설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는 수집한 상품의 기본값으로 자동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더불어 픽투셀 설정 세팅을 진행할 때
변경한 설정값을 새로 수집하는 상품부터 적용할지, 혹은 수집 목록에 있는 모든 상품, 기존에 수집했던 상품까지 모두 적용을 할지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각 설정 페이지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관련 창이 이렇게 뜨고 있고, 비용 설정 화면에서는 어떤 항목들까지 이렇게 선택하여 적용을 할지 이렇게도 설정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서 유용하게 활용해 주세요. 순차적으로 마켓 설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켓 설정 페이지에는 대표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오픈마켓을 연동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리고 11번가 글로벌, 그리고 11번가 일반, ESN 플러스 이렇게 연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연동을 아직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연동 정보 수정 버튼을 눌러 연동 가이드 보기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최대한 상세히 안내를 하고 있으니 가이드를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이제 연동 정보를 이렇게 각 칸에 입력을 해주시면 연동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오픈마켓마다 업로드할 때 추가로 더해줄 수수료까지도 이렇게 설정을 진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마켓별 수수료는 대표님께서 픽투셀에 최종 입력해 두신 판매가에다가 이 입력하신 수수료가 추가로 더해져서 마켓별로 최종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변경하신 정보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동이 완료되면 이런 식으로 출고지의 이름, 반품지의 이름, 또한 대표님께서 입력하신 연동 정보와 수수료 이런 식의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동 정보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연동 정보를 수정하셨다면 수정된 정보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 버튼을 껐다 켰다 이렇게 다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상품 설정입니다. 상품 설정에서는 상품의 정보를 구성하는 이미지, 기본 정보,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기본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설정에서는 상품을 수집할 때 이미지 처리 방법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픽투셀 이미지의 3번역 기능을 사용할지 말지를 선택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상품을 수집할 때 기본 값으로 적용할지 혹은 원본으로 먼저 유지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하는 것을 기본 값으로 할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탭에서는 상품을 구성하는 기본 정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정책에 따른 옵션명 자동 추가 기능도 온오프를 설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주요 정보, 최대 구매 가능 개수, 출고 소요일, AS 안내 이런 설정 값들을 이렇게 기본 세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설정 화면인데요. 상세 페이지에서 대표님의 오픈마켓에 필요한 배너 이미지 상하단으로 상품 상세 페이지마다 들어갈 상하단 이미지를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 이미지는 직접 추가하실 때 최대 2장까지 각각 설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고유하게 갖고 계신 이미지가 없다 하면은 픽투셀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본 이미지도 있으니 이 부분까지 만약에 이미지가 없으시다면 활용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동영상 넣기는 수집한 상품에서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면 동영상까지 자동 수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혹은 그냥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동영상 넣기 버튼을 비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수집된 동영상은 각 상품의 상세 화면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동영상이 수집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넣기 이 활성화 버튼은 이게 기본 설정 값이고 각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도 그 동영상을 넣을지 말지를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각 상품마다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옵션 이미지 모음 넣기의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하단에 대표님께서 팔고자 하는 옵션 이미지들을 한 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노출시켜 줄지, 상세 페이지 상단에 노출시켜 줄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용 설정 화면입니다. 이렇게 혹시나 저장한 값이 있다면, 변경한 값이 있다면 해당 페이지를 나가기 전에 저장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니 요 점 꼭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 확인하셔서 저장하지 않기, 저장하기 이런 식으로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기 버튼 눌렀을 때는 똑같이 새로 수집하는 상품부터 적용할지, 지금 수집되어 있는 상품 모두 적용할지 선택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은 비용 설정입니다. 비용 설정에 대해서 많은 대표님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오른쪽 상단에 이 가이드 보기 링크를 보시면 보다 상세한 가이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 많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설정 페이지에는 환율, 그리고 판매가 표시 단위, 그리고 판매가 구성, 그리고 배송비 등 상품 비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능의 기본값을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기본 설정 탭부터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가격 계산을 위해서 환율 그리고 판매가 표시 단위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실시간 환율은 이제 1시간마다 변동되는 최종 고시 환율이 자동 적용되고 있고 혹은 대표님께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환율이 너무 판매가 설정이 어렵다 하시면은 원하는 환율을 직접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픽투셀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이렇게 두 곳 환율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판매가 표시 단위는 이제 판매가를 지정한 단위로 자동 올림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10원, 100원, 1000원 단위로 이제 설정이 가능하실 수 있고 대표님께서 숫자, 판매가 숫자를 깔끔하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판매가를 어떤 식으로 올림 처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예시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가 구성 탭입니다. 판매가 구성 탭에서는 판매가를 구성하는 항목인 구매 비용, 그리고 총 마진, 표시 할인율의 기본값을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의 금액은 자동으로 수집 시에 판매가에 가산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구매 비용 항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매 비용 항목인 관부가세, 카드 수수료, 배대지 비용은 모두 상품 원가에 자동 가산되며 원가의 구매 비용을 합산해 총 구매 비용이 계산됩니다. 즉, 이 세 가지의 항목은 구매 비용의 산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총 마진의 경우에는 총 구매 비용과 총 마진이 합산되어서 최종 판매가가 계산됩니다. 이때 총 마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기본 마진, 퍼센트 마진을 설정하실 수 있고 만약에 퍼센트 마진이 조금 낯설다 하시면은 절대값으로 추가 마진까지 입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기본 설정값을 0원으로 두셨거나 혹은 이렇게 4만 원으로 두셨다. 근데 대표님께서 엑셀 수집을 진행하셨을 때 엑셀 양식에 일부 상품들의 추가 마진을 5만 원으로 더 넣어두셨다. 그럴 경우에는 4만 원 플러스 5만 원이 되어서 총 9만 원의 추가 마진으로 수집이 되는 것이 아닌 이 엑셀 양식에 입력한 값을 더 우선 적용해서 5만 원의 추가 마진으로 수집이 되니 이 점은 참고 부탁드려요. 이렇게 엑셀 양식에 추가 마진을 특정하게 넣지 않은 그런 상품들은 저희가 기본 설정값에 입력한 값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표시 할인율은 말 그대로 오픈마켓에 표시되는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할인율이 이제 최종 그 오픈마켓의 상품 페이지에서 지금 30% 할인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뭐 45,000원의 그 판매가를 설정해 두셨고 할인가를 30%로 설정해 두셨다면 픽투셀에서 이 45,000원의 30%를 역산해서 상품의 원가는 64,300원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송비 탭입니다. 배송비의 기본값을 설정하실 수 있는 탭으로 기본 배송비 유형 설정, 그리고 국내, 초도 배송비, 그리고 반품 배송비 기본값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래 표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국내 배송비, 초도 배송비, 반품 배송비를 설정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있는지, 각 오픈마켓마다 업로드가 되는지, 그리고 반품 배송비에는 이렇게 3만 원을 설정해 두시면 교환 배송비, 왕복의 경우에는 반품 배송비를 곱하기 2배 하여서 업로드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렇게 어떻게 업로드 되는지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을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브랜드, 캐릭터 상품 등 지재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키워드들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실 텐데요. 픽투셀에서 기본적으로 브랜드 키워드들을 금칙어로 안내하고 있으나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대표님께서 직접 금치고 또한 이렇게 관리해서 픽투셀에서 차마 잡아내지 못한 그런 브랜드들도 관리하실 수 있도록 대표님만의 금치거 리스트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금치거 설정 기능은 이렇게 설정 메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치거를 설정하는 방법은 총 2가지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 한 단어씩 개별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금치거 설정 페이지에 이렇게 진입한 상태로 등록하고 싶은 단어를 입력 후 이렇게 엔터 버튼을 바로 눌러주시면 바로 금치거가 이렇게 입력됩니다. 참 간단하죠? 만약에 이때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할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자동으로 제외하여 업로드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또한 영문 브랜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영문 브랜드는 대소문자를 섞어서 써도 하나의 키워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씩만 이렇게 치고 엔터 누르고 치고 엔터 누르고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여러 개의 금치거를 한 번에 등록하실 수도 있어요. 사과, 당근, 포도 이렇게 각 금치거를 쉼표로 구분해서 여러 개를 입력한 후에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를 등록 완료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개별 설정하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미 대표님만의 금치거 리스트가 있다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이 경고 키워드 설정 화면에 이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 주세요. 해당 양식을 다운받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금치거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경고 키워드는 최대 3만 개까지 입력이 가능하니 3만 개까지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금치거들을 전부 입력해 보세요. 이때 엑셀 양식에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 둔 것처럼 다른 열의 금치거를 입력하신다면 만약 이런 식으로 B열, A열을 제외한 다른 열의 금치거를 입력하신다면 해당 금치거는 등록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또한 각 행마다 한 개의 단어로 인지를 하니 금치거는 한 개 행에만 각각 한 단어씩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눌러서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짜잔! 이렇게 키워드 3개를 등록 완료했다는 메시지를 보실 수 있죠? 이렇게 간편하게 엑셀로도 일괄 금치거를 이제 업로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로 금치거를 업로드 하실 때 만약에 대표님이 엑셀 파일에 3만 개 이상의 금치거를 넣어버리셨다. 이럴 경우에는 개수 초과로 모든 금치거가 등록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3만 개의 개수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업로드해 두신 경고 키워드가 약 1만 개인데 추가로 엑셀 파일에 3만 개를 더 넣어서 등록을 시도했다. 이렇게 됐을 때도 등록이 실패할 수 있으니 꼭 모든 개수가 3만 개를 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등록하신 금치거들은 픽투셀에서 수집한 상품의 상품명, 태그, 옵션 그룹명과 옵션명이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만약에 대표님이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스벅이라는 키워드를 금치거로 설정해 두셨고 마침 수집하신 상품의 상품명이나 옵션명에 스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상품명에서 스벅이라는 경고 키워드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옵션 판매가 탭에서도 똑같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태그에서도 똑같이 이런 금치거가 있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 버튼을 확인하신 것처럼 금치거를 한 번에 지워버리실 수도 있는데요. 단 옵션명 중에 만약에 스벅 신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경고 키워드인 스벅만 지워지고 옵션 값으로는 신발만 남게 되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정보에서 이렇게 경고 키워드를 모두 지우시면 이렇게 스벅만 이제 지워지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끔씩 대표님께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점인데요. 스벅 경고 키워드를 지웠음에도 여전히 스마트 스토어 상품명에는 경고 키워드가 있다 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스마트 스토어 이제 전용 옵션인 첫 번째 옵션명을 상품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옵션 판매가 탭에서는 아직 스벅이라는 경고 키워드가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품명에서 경고 키워드가 있음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옵션 판매가 탭으로 오셔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경고 키워드 모두 지우기를 진행해 주시면 똑같이 이런 경고 문구가 뜨지 않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고 키워드 자체가 옵션 값인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는 다기능 삽 단품이라고 적성되어 있지만
이 옵션 값 자체가 스벅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때 경고 키워드를 지우면 옵션 값에 남아있는 정보가 없어지게 되니 이때는 픽투셀 팀에서 자동으로 기본 값으로 대체해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해 두신 금칙어로 상품명, 태그, 옵션들을 꼼꼼하게 관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픽투셀 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리스트들도 있으니까요. 대표님만의 금칙어 리스트가 없더라도 크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다만 이제 브라운, 캐리어, 3M 이런 것처럼 이게 왜 도대체 금칙어지? 하는 단어들 또한 이제 찾아보면 브랜드 단어들인데요. 이렇게 생뚱맞아 보이는데 엄연히 브랜드이기 때문에 금칙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대표님께서는 이럴 때 수집하신 상품들의 정보를 판단하고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하거나 별도 수정 없이 업로드하는 것을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드린 금칙어 리스트들은 이제 저희 픽투셀 사용 가이드에서도 꼼꼼히 설명해 두었으니 만약 이 기능 이제 영상을 보고도 나중에 직접 사용해 보실 때 궁금하시다면 사용 가이드 통해서도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금칙어들을 모두 이렇게 관리를 하셨더라도 이렇게 금칙어를 관리하는 건 단어 기준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고 실제로 상세 페이지 내에서는 이제 브랜드 로고 등이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역시나 지재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 단어를 관리하시더라도 상품을 올리기 전에는 모든 상품의 정보들 꼭 주의 깊게 확인해서 업로드를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수집 등록 상품의 기본 정보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집했거나 등록한 상품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가장 먼저 기본 정보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화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세 가지 부가 기능이 있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미리 보기는 실시간으로 픽투셀에서 작업하는 내용이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대표님의 스토어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고객 중심의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메모 기능입니다. 상품 관련 메모는 이 메모에 적어주시면 되고 이 메모에 적으신 내용을 픽투셀 상품 목록에서 검색하실 수도 있어요. 알바를 쓰시는 대표님들께는 메모 기능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를 적어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외몰 링크입니다. 해외몰 로고 버튼으로 원본 상품 페이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간혹 이 상품이 들어왔는데 해외몰로 이동하니까 판매자가 판매를 중지했거나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페이지를 찾은 경우, 그러면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상품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겠죠? 그때는 이렇게 연필 버튼을 눌러서 해외몰 상품 UR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변경하실 해외몰 상품 URL을 넣게 되면 기존의 URL로 원상 복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꼭 신중하게 이 URL이 맞는지 확인하셔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에서는 썸네일, 그리고 카테고리, 상품명, 태그, 주요 정보, 이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세팅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썸네일은 오픈마켓의 상품의 첫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썸네일은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기존에 있는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 추가하실 수도 있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순서 변경, 그리고 이미지 편집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에디터 기능을 활용해서 편집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테고리 매칭 기능입니다. 픽투셀에서는 상품에 맞는 카테고리를 AI가 직접 자동 매칭을 해주고 있는데요. 상단에 이 공통 카테고리 하나를 지정하면 마켓별로 일괄 비슷한 그런 카테고리로 항목에 맞게 자동 지정되고 만약에 내가 카테고리별로 오픈마켓마다 다르게 가져가고 싶다. 스스는 다른 카테고리를 가져가고 싶다. 이러시면은 마켓별로도 설정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상품명 기능입니다. 상품명도 카테고리와 동일하게 이렇게 공통 상품명 그리고 마켓별 상품명 모두 다양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단 스마트 스토어는 이렇게 보시면은 정책상 상품명에 대표 옵션명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님 원하실 경우에는 끄셔도 되고 그리고 켜셔도 되고 켜실 때는 이렇게 옵션 판매가 탭에서 보이는 대표 옵션명이 자동으로 붙어서 등록이 되고 있으니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지금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이키처럼 대표님이 금치거 리스트에 등록한 그런 단어가 상품명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점, 표시된다는 점, 모두 지우기 버튼을 통해서 또 지우실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은 태그 기능입니다. 태그는 이제 상품의 검색 노출을 높일 수 있는 키워드 기능인데요. 태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쪽에 공통 태그 지정하실 수 있고 혹은 스마트 스토어, 쿠팡처럼 마켓별로 태그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태그를 입력하는 창에는 원하는 태그를 컨트롤 CV 이렇게 붙여넣기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직접 입력해서 이용하시는 방법도 그리고 클릭하셨을 때 하단에 보여드리고 있는 상위 노출에 많이 발견되는 추천 키워드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를 여러 개 한꺼번에 입력하실 때는 테스트 1, 테스트처럼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10자가 넘는 텍스트는 태그로 생성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상품의 주요 정보와 상품 정보 제공 공시를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고 수요일, 구매 가능 개수, 미성년자 구매 가능 여부는 모두 이후 안내드리는 상품 설정에서 설정해두신 기본값이 등록 시점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아도 상품 설정에 보여주고 있는 값이 적용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는 상품 설정의 값을 50개로 설정해 두셨고 그리고 상품을 등록했는데 이거 나중에 재고가 얼마 없어서 최대 구매 가능 개수를 10개로 줄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다시 상품 설정에서 기본값을 10개로 변경하신 후 한 번씩 등록 버튼을 더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상품의 제조사 정보는 상품 개별적으로 수정하실 수 있고 상품 제공 공시 또한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직접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 입력하지 않아도 픽투셀에서 상세 페이지 참조로 자동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집 상품의 옵션 판매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픽투셀은 옵션과 판매가를 한 페이지에서 보다 쉽게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옵션은 말 그대로 상품의 옵션과 관련된 설정, 그리고 판매가는 판매가에 대한 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판매가 구성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상품 구매 비용은 상품 자체의 원가, 상품 자체 비용과 해외 배송비를 의미합니다. 이때 가격 변동에 따라 대표님께서 직접 구매 비용을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상품 원가에 따라서 적용되는 환율을 고정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설정 화면에서 고정 환율을 설정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1시간마다 픽투셀에서 최신 공지 환율을 자동 적용시켜 반영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관부가세는 통관 시에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의 경우에 추가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다들 영원으로 두시는데 이제 만약에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이라면 상품마다 개별적으로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수수료는 해외몰에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로 상품을 구매하실 때 보통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시니 그 카드의 수수료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3% 보통 적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배대지 비용의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사용하시는 배송대행지의 평균 비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상품에 소싱하신 상품의 배대지 비용 짐작이 어려우시다면 가입하신 배대지의 비용 계산기를 먼저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각 상품별로 원하시는 마진율 그리고 추가 마진을 적어주시고 만약에 이 판매가를 올리셨을 때 이 금액으로는 최종 판매가 일어나지만 할인된 금액처럼 보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 할인율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의 최종 판매가를 4만 원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상품 원가에서 할인율을 조정해 주시고 5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마켓에 등록됐을 때 50% 할인된 결과로 4만 원에 팝니다.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됩니다. 오른쪽에서는 총 구매 비용, 총 마진, 판매가를 보실 수 있는데요. 픽투셀 총 구매 비용 산식은 이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상품 구매 비용 곱하기 카드 수수료와 관부가세 비율 그리고 배대지 비용을 더한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세한 산식에 대해서는 가이드에서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그리고 총 마진에 대해서는 이 위에 상품 구매 비용에 더해서 마진율을 입력하고 그리고 추가 마진이 더해진 값이 이렇게 서로 더해져서 판매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판매가는 이제 대표님께서 각자 설정값에 입력하신 올림 단위 처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단위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설정 화면에서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마켓별 판매가 보기를 누르시면 대표님이 연동해 두신 오픈 마켓별 판매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마켓별 수수료는 등록 설정에서 이 퍼센테이지를 설정해 두신 값이 자동 적용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각 옵션별로 판매가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옵션별 판매가 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설명 전에 옵션들을 일괄 선택할 수 있는 이 체크박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체크박스를 통해서 전체 혹은 여러 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신 후에 일괄 판매가 변경, 만약에 이 옵션이 모두 동일한 값이라면 혹은 이 옵션 중에 일부가 동일한 원가라면 판매가 변경을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저희가 재고를 일괄로 변경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200개에서 100개로 한꺼번에 변경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판매가가 아니라 상품의 원가 자체를 변경하여서 변경된 원가로 다시 위에 산식이 적용되어 계산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품을 모두 전체 선택하여 비활성화 처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이렇게 상품에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대표가 혹은 대표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신 이런 대표가를 제외한 옵션만큼은 저희가 상품 등록을 성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활성화 처리를 전부 진행하셔도 대표값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옵션들만 비활성화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활성화 처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옵션별 판매가 기능의 각 항목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옵션명의 하단에는 각 그룹의 옵션명이 표기됩니다. 지금은 옵션 그룹이 하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옵션 그룹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 형태로 나뉘어서 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명을 선택하시면 그룹명을 이렇게 바로 수정하실 수도 있으니 밖에서 편리하게 수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고는 각 옵션들의 재고를 의미합니다. 만약 헬몰에 실제 재고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픽투셀에서 업로드할 수 있는 재고의 값으로 임의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재고 또한 대표님들께서 아까처럼 선택하셔서 일괄 수정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집 시점에 만약 재고가 없는 옵션들이 있다면 그 옵션은 수집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가의 경우는 해외몰에서 구입하실 상품의 가격인데요. 만약에 이 수집한 이후에 기간이 오래되어서 상품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는 대표님께서 가격을 확인하셔서 이 원가란을 직접 수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수정하신 원가는 대표님의 설정값에 따라서 최종 공시 기준 환율 혹은 고정 환율이 적용되어서 다시 판매가로 계산이 됩니다. 판매가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판매가에 설정하신 마진율, 추가 마진 등이 계산된 오픈마켓에 업로드될 판매가입니다. 지금은 제가 임의로 가격을 수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판매가는 가격순 판매가 정렬이 가능하고 설정해 두신 마진율, 추가 마진을 무시하고 직접 가격 자체를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표가로 설정된 옵션에 따라서 업로드가 가능한 가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고 문구를 보여드리고 있고, 경고 문구를 보시면은 입력 가능한 가격 범위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가격을 직접 수정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활성화된 옵션 하나만 업로드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그냥 별도로 비활성화 처리 없이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고 문구가 나타나는 그런 오픈마켓 에 따라서 일부 오픈마켓만 등록에서 제외되고 쿠팡처럼 해당 가격 정책이 없는 경우는 이런 경고 문구가 나타나는 상품들도 모두 업로드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예상 순수익은 판매가에서 총 구매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단 마켓 정산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후에 순수익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픽투셀 사용 가이드에 있는 판매가 순수익 계산 가이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픈마켓별 판매가는 각 옵션별로 픽투셀을 통해 계산된 판매가에 대표님이 설정하신 마켓별 수수료가 더해진 최종 업로드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픈마켓별로 옵션마다 설정하신 수수료가에 다르게 이렇게 가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픽투셀에서는 이제 각 옵션별로 활성 비활성화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 왼쪽의 체크박스와 그리고
이렇게 비활성화 처리하시는 것과 그리고 이쪽에서 바로 비활성화 처리하는 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편하신 방법을 이제 하나만 활용해 주셔도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 이 점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비활성화된 옵션을 상단에 두고 싶지 않다, 활성 옵션만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제일 위쪽에 있는 활성 옵션만 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비활성화된 옵션이 사라지게 됩니다. 해당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그 버튼이 풀려서 활성 옵션과 함께 비활성화된 옵션들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옵션 이미지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크게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이미지들을 편집하고 싶으시다면 이미지 편집 버튼을 눌러서 바로 옵션 이미지에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수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로 가서 옵션 상세 수정 또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옵션에 핸드타월 값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단어를 핸드타월만 모두 지우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괄 수정까지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단어 바꾸기 혹은 단어 추가 모두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 옵션 그룹을 새롭게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곳에서 새로운 옵션 그룹을 추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수집된 해외몰의 상품 원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비활성화 처리를 했다면 여기에서 활성 옵션만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필수 옵션 그룹 매칭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픽투셀의 필수 옵션 그룹 매칭 기능은 쿠팡에 상품을 등록할 때 필수로 요구하는 옵션을 픽투셀에서 자동으로 맞춰서 등록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쿠팡 측에서 무언가 되게 복잡한 정책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최대한 편하게 등록을 도와드린다는 기능이에요. 현재 쿠팡에서는 상품을 등록할 때 이 카테고리의 상품은 꼭 이 옵션 이름들로 등록해. 이렇게 정해진 옵션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카테고리를 올릴 때는 수량 옵션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등록하려는 상품에는 종류 옵션만 있고 수량 옵션이 없으면 등록이 실패하는 거죠. 따라서 픽투셀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이런 옵션 그룹을 쿠팡에서 요구하는 옵션 그룹으로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마켓 정책을 아무래도 따라야겠죠. 참고로 이 기능은 저희가 25년 4월 17일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업데이트 이전에 수집 등록된 상품에는 여기 이 매칭하기에서 노랗게 경고 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때 경고 표시가 뜬다면 대표님이 이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수동으로 매칭 후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픽투셀이 준비한 예시 상품과 함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하나씩 따라와 주세요. 이 상품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요 마켓별 필수 옵션 그룹 매칭하기 메뉴는 상품, 옵션, 판매가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시작 전에 옵션 그룹과 옵션 값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설명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위해서 저희가 옵션 상세 수정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옵션 값들이 여러 개 보이고 이 값들을 하나로 묶은 게 옵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상, 사이즈, 다양한 옵션의 모음들이 옵션 그룹인 거고 그리고 그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값들이 옵션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상품에서는 색상, 사이즈가 옵션 그룹이고 성인 흰색 양말 세트 그리고 엑스라지, 검정색 요런 것들이 옵션 그룹을 이루는 옵션 값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마켓별 필수 옵션 그룹 매칭하기를 선택하고 이제 매칭 버튼을 클릭해서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쿠팡 필수 옵션 그룹이 대표님께서 선택하신 이 상품의 카테고리에서 요구하는 필수 옵션 그룹들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 픽투셀 옵션 그룹은 이 상품을 수집했을 때 이미 생성되어 있는 옵션 그룹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쿠팡 옵션이란 이 상품이 쿠팡에 등록되었을 때 생성되는 옵션 값들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해당 상품을 쿠팡에 등록하려면 색상, 사이즈, 그리고 수량, 옵션 그룹을 맞춰서 업로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색상, 사이즈 이 옵션 그룹은 이 좌측의 매칭 버튼이 초록색으로 활성화되면 쿠팡에서 요구하는 이 필수 옵션 그룹과 픽투셀에서
이미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색상 그룹, 요거를 같은 그룹으로 맞춰서 자동 등록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도 활성화를 해놨죠. 이미 픽투셀에서 수집해 놓은 그룹도 쿠팡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옵션 그룹이기 때문에 이 옵션 값들을 자동으로 등록해 드린다는, 자동으로 매칭해서 업로드를 해드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색상, 사이즈 이렇게 자동으로 같은 옵션 그룹은 매칭이 활성화되는데요. 이렇게 매칭이 활성화된 것들을 비활성화는 이렇게 하기 힘든 점, 이렇게 안내 메시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아래의 화면을 다시 되짚어보면 쿠팡에서 색상, 사이즈, 수량 옵션 그룹이 필수였죠. 그때 색상 사이즈는 원래 픽투셀에서 이렇게 자동 생성된 값이랑 일치하니 활성화 표기가 되어 있었고요. 수량 그룹은 지금 생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수량 그룹은 없었으니 이렇게 비활성화로 표시된 상태에서 픽투셀에서 자동으로 임의의 옵션 값을 생성해서 업로드를 도와드린다고 설명드렸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픽투셀에 남아있는 옵션 그룹은 색상, 사이즈만 만들어진 상태예요. 수량은 저희가 임의의 값을 만들어 등록을 도와드린다고 했으니 이렇게 쿠팡에 등록될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수량 옵션 값이 추가되어서 업로드가 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쿠팡만 해당하고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오픈마켓에서는 대표님이 원래 설정하셨던 이 두 개의 옵션 그룹만 업로드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옵션 그룹에는 그 안에 속하는 옵션 그룹이 하나 이상은 필수로 생성되어야 문제없이 등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드리는 옵션 그룹을 쿠팡에 상품에 업로드를 할 때 쿠팡에서 정한 옵션 수량, 이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임의의 값을 넣어서 업로드를 해드린다고 했으니 그냥 제일 기본 값인 1개, 수량 1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업로드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 대표님이 수량을 1개만 팔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에 2개, 3개짜리 옵션도 만들어서 팔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아래의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옵션 상세 수정으로 새로운 옵션 그룹 추가 위에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대표님이 수량 옵션 그룹을 직접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때 쿠팡에서 말한 이런 수량 옵션 그룹이 이미 중복된다고 안내하고 있잖아요. 수량 사이에 이렇게 띄어쓰기 같은 걸 넣어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대표님이 원하시는 일단 기본적인 1개 그리고 그 다음에 옵션 추가해가지고 2개 이런 식으로 옵션 값을 더 많이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쿠팡에서 원하는 그런 수량 단위에 맞춰서 만약에 한 세트라면 여기에도 한 세트를 입력해 주셔야 되고 한 개라면 여기에도 개를 붙여서 1개, 2개 이런 식으로 단위까지 맞춰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이것만 꼭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임의로 대표님 더 팔고 싶은 그런 수량 개수에 맞춰서 이렇게 수량 옵션 그룹을 만들어 두었고 여기로 오셔서 수량을 활성화시켜서 직접 만드신 수량 옵션과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여러 개의 수량을 선택해서 쿠팡까지 업로드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대표님이 직접 만든 그런 옵션 그룹으로 매칭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때 만약에 대표님이 나는 이런 거 굳이 필요 없고 그냥 자동으로 편하게만 하고 싶어 하실 때는 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여기에 경고 표시만 뜨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때 꼭 유의해 주셔야 하는 2가지 사항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안내 드릴게요. 첫 번째, 요거 상품을 한번 등록하신 이후에는 매칭된 옵션 그룹을 바꾸실 수 없어요. 바꾸실 경우에는 저희 재등록할 때 오류가 꼭 발생하게 되니까 꼭 유의해 주시고 이 필수 옵션 값은 앞서 안내 드렸던 것처럼 대표님이 지정하신 카테고리에 이 그룹을 필수로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아무거나 이렇게 등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그 해당하는 옵션 필수 조건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매칭 값이 초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매칭을 다시 수동으로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참고를 부탁드리고 꼭꼭 픽투셀을 사용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픽투셀에 수집된 상품의 이미지를 편집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각 상품의 상세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이미지 편집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미지 편집 툴에는 크게 썸네일, 옵션, 상세 모든 이미지를 편집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픽투셀은 선번역 기능 제공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선번역 상태에서 들어온 상품들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에디터는 크게 이렇게 왼쪽에 프리뷰 영역, 그리고 이 나머지 직접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는 캔버스 영역으로 나뉘어요. 먼저 프리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썸네일, 옵션, 상세, 각 섹션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섹션의 첫 번째 이미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만약 섹션의 이미지 수가 많을 때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또한 썸네일, 옵션, 상세 페이지 모두 이렇게 이미지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더보기 버튼 보실 수 있는데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 이미지를 원하시는 섹션으로 복사하거나 삭제하실 수 있답니다. 복사하신 이미지는 추가된 섹션의 마지막 순서로 들어가니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어 썸네일을 상세 이미지로 복사했다면 복사한 이미지가 상세 페이지의 맨 마지막 순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직접 편집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 캔버스 영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이미지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자동 번역 전 원본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원본 이미지에 여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수정본 이미지가 보이고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콘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번역된 이미지 부분으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선번역하지 않은 상태, 예를 들어서 이게 번역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 번역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버튼, 이미지 일괄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어로 후 번역이 됩니다. 만약에 번역된 상태에서 수정을 하다가 이렇게 이것저것 수정을 하다가 다시 한번 최초로 번역이 된 상태로 복구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최초 번역된 상태의 한국어로 다시 복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크기 아이콘입니다. 이미지를 가로 길이로 간편하게 고정하거나 1:1 비율로 만드실 수 있어요. 직사각형 이미지에서 크기를 800으로 조절하실 경우 가로 기준 800 픽셀로 맞추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비율을 유지한 채로 세로 길이를 늘려준답니다. 만약에 이게 직사각형 이미지였을 때 이 이미지를 강제적으로 1:1 썸네일로 만들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단에 1:1 썸네일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양옆에 좌우 여백이 추가되었죠. 이러면서 이미지 자체의 가로, 세로 길이는 유지한 채로 1:1 비율로 만들어준답니다. 이런 기능은 특히 이런 썸네일 같은 데서 더 많이 잘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자르기 아이콘입니다. 원하시는 크기로 이제 자르기 기능, 크롭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크기는 가로, 세로 최소 500픽셀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크롭하시면 이렇게 1:1 비율을 유지한 채로 이미지가 잘리게 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이렇게 지금 적용되어 있는 픽셀 크기도 보여드리고 있으니 이거 참고하셔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AI 지우개 기능입니다. 이미지 중에 일부 부분을 브러쉬로 삭제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이때 브러쉬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브러쉬 크기로 위에 과일 같은 걸 이렇게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편하게 사각형 영역으로 아예 지우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다른 이미지로 넘어가서 지워볼까요? 이렇게 사각형 영역으로 간편하게 삭제되는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은 브러쉬였고 지금은 사각형이죠. 마지막으로 배경 제거 기능입니다. 보통 눕기 따기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능을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눕기 따고 싶은 부분의 일부가 자동으로 배경이 제거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았다면 앞서 안내드린 AI 지우개 기능을 좀 더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 추가 기능입니다. 기존 이미지에 텍스트를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이때 이렇게 버튼 눌러주시고 만들어주신 다음에 텍스트 이런 식으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텍스트 배경 색상이나 텍스트 색상은 직접 먼저 다 원하시는 색깔로 설정하실 수 있고 좀 더 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박스를 조금 키워볼게요. 이렇게 박스를 키우시면 그에 맞게 글씨 크기도 늘어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원하시는 크기로 고정하길 원하시면 여기에서 텍스트 크기를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하시는 모양을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저희 텍스트 박스가 있고 그리고 사각형, 원형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브러쉬도 있습니다. 사각형은 이렇게 사각형 추가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색상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고 그리고 원형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원형은 또 1:1 비율, 동그란 모양으로 하실 수 있고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러쉬의 색상을 지정해서 브러쉬 크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브러쉬 작업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여기 되돌리기 그리고 취소한 내용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앞으로 되돌리기 특정 영역만 복구할 수 있는 영역 복구 아이콘 그리고 모든 것을 최초로 복구하는 원본 초기화 아이콘이 있습니다. 되돌리기는 작업한 단계별로 이렇게 되돌리기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되돌리기 하면 또다시 원복하실 수 있겠죠. 영역 복구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부를 지정해서 이전에 사람이 있었던 그 부분으로 다시 영역 복구하실 수 있고 아예 처음에 이미지로 보고 싶어 그럴 때는 원본 초기화 이렇게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언제든 작업을 실수로 잘못하셨더라도 이 원본 초기화 버튼을 통해서 다시 재작업해 보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번역본을 날렸더라도 한국어로 번역 이런 이미지 일괄 번역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시 번역본을 보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유용한 기능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꼭 편집이 끝난 후에는 저장 및 종료 버튼을 눌러야 하는 점 꼭 잊지 말아주세요. 대신에 저장 및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편집된 상태가 저장되는 거니 되돌리기 버튼은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겠죠? 이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은 다 이렇게 단축키 버튼이 있는데요. 단축키 버튼은 픽투셀 사용 가이드에서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이 이미 등록한 상품인데 나중에 상품이 잘 팔려서 뭔가 이 상품을 좀 더 잘 이미지를 만지고 싶어 하실 때는 등록 상품에 똑같이 들어가셔서 그 상품을 똑같이 이미지 편집, 저장 및 종료 그리고 한 번 더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상품을 실제로 등록하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집 단계에서 편집을 완료한 상품을 등록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등록 가능 범위 가격을 벗어난 옵션은 등록 시 자동 제외됩니다. 이런 문구를 확인하신 대표님이 계셨을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픽투셀에서 대표님들이 옵션 비활성화를 일일이 하지 않아도 등록하려는 상품이 마켓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자동으로 등록이 제외된다는 안내 문구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대표님이 연동해주신 마켓 중 상품을 등록할 마켓을 이렇게 선택해서 골라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전체 오픈마켓 골라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등록 완료가 된 상품은 5분에서 10분 뒤에 오픈마켓 링크가 이 상단에 생성되고 있으니 그때 오픈마켓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상품들은 등록 상품 목록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마켓별로 등록한 상품의 개수는 상단에 마켓별 등록한 상품 수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는 숫자는 픽투셀에서 등록한 상품의 개수만 카운팅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른쪽에 필터 기능 클릭하셔서 연동된 오픈마켓별로 등록된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들만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 상품을 카드형, 리스트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리스트형으로 이렇게 보실 경우에는 목록에서도 한눈에 어떤 마켓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하시니까 이 조합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세요. 추가로 등록 상품 상단에서 삭제한 상품
이 탭이죠. 이 탭을 클릭하시면은 등록 상품 중에 삭제한 상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타나는 상품들은 픽투셀을 통해서 오픈마켓에 등록을 하시고 오픈마켓에서 삭제를 한 상품들을 이쪽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상품을 클릭해서 편집을 하시고 재등록을 다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품명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우측 상단의 상품명 검색에서 검색 및 조회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집 상품 일괄 등록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선번역 기능을 켜고 수집을 하셨고 그리고 별도의 상품 편집 과정이 필요 없이 수집한 상품들을 바로 여러 개 일괄 등록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수집 상품 목록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상품 일괄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길 원하는 상품들을 이렇게 다 클릭해서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이때 상품 일괄 등록 버튼을 누르셨을 때는 저희가 오픈마켓을 골라서가 아니라 대표님께서 연동해 두신 모든 오픈마켓에 자동으로 등록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등록 상품, 이미 등록한 상품들 중에서 만약에 대표님이 내용을 수정해서 한 번 더 등록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기본 설정에서 대표님이 배송비나 아니면 초도 배송비 혹은 판매가 탭에서 마진 이런 걸 바꾸시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등록 버튼을 눌러주셔야 수정된 내용이 각 오픈마켓에 최종 반영이 됩니다. 이때 일일이 상품 마켓별로 이렇게 하나씩 진입하셔서 진행하지 마시고 재등록을 원하는 상품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상품들 전체적으로 한 번에 재등록 처리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주문, 배송 관리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시로 주문 배송 관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샘플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서 유출에 유의해 주시면 전부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들도 셀러시니까 이거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 배송 관리 탭에서는 결제 완료, 배송 준비 중, 배송 중, 배송 완료 총 4개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결제 완료에서 배송 준비 중 넘기기, 배송 준비 중에서 배송 중으로 넘기기 이 파트를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됩니다. 배송 중에서 배송 완료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입력하신 택배사의 송장 번호 그리고 택배사가 배송 완료 상태로 직접 변경을 하게 되면 픽투셀에서도 그 상태값 변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오픈마켓에서 결제가 완료된 상태의 주문은 배송 준비 중 처리 버튼을 통해서 일괄 혹은 개별 주문 준비 처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위에 있는 오늘, 최근 3일, 최근 일주일, 최근 한 달 버튼으로 필터링해서 결제 완료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 번호를 클릭하시면 주문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떤 마켓에서 들어온 주문건인지 그리고 어떤 상품과 어떤 옵션에 대한 주문건인지 금액은 어떤지 이런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배송 정보인데요. 수령인명, 그리고 통관번호, 그리고 배송지 주소 등이 적혀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복사하기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대표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배대지에 빠르고 쉽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픽투셀 주문 상세 내역에서는 결제 정보, 그리고 주문 일시 등을 볼 수 있는 주문 처리 내역도 제공하고 있으니 주문 처리 내역에서 결제일, 배송 준비 중 처리일, 배송 중 처리일을 통해 해당 상품을 좀 더 상세하게 트래킹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해외몰 로고 누르시면은 해당 상품의 해외몰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이동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옵션, 주문이 들어온 옵션 바로 주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문과 관련된 내용을 이런 식으로 확인하셨다면은 상단에 이렇게 클릭해서 배송 준비 중 처리 이렇게도 가능하고 상품 주문 상세 내역으로 들어와서 상단에 배송 준비 중 처리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배송 준비 중 처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배송 준비 중 처리로 이렇게 값을 누르시면 여기에 택배사와 송장 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는
이런 값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배대지에서 이제 해외몰에서 주문 완료하고 그 배대지에 입력하게 되면은 택배사 송장번호로 발급해 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택배사 선택하시고 발급받은 송장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이때 배송 중 처리로 넘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서 일괄 이제 처리, 배송 중 처리 가능한 점 안내 드립니다. 이후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배송 중 처리까지 진행하셨다면 각 택배사의 정보가 넘어가고 택배사의 배송 상황에 따라서 픽투셀에서 배송 완료 처리까지 상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 중에 어떤 마켓에 어떤 상품이 제일 잘 보여지고 있을까? 효자 상품들을 특별히 더 관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까요? 픽투셀에서는 마켓별, 일자별로 조회수를 분석하여 가장 매력적인 상품, 효자 상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픽투셀 마켓 상품 조회수 분석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픽투셀 메뉴, 이 상품 조회수 분석 페이지에서는 오늘, 최근 3일, 최근 7일, 최근 30일 중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해당 기간만큼 발생한 조회수의 추이를 한눈에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많이 조회된 상품 3가지도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각 마켓별 조회수도 이렇게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체 상품 목록을 통해서 모든 상품의 조회수를 이렇게 확인을 하시거나 혹은 특정 조건에 맞는 상품을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은 저희가 이 기능이 픽투셀 업데이트를 통해 3월 27일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3월 27일 이후로 픽투셀을 통해 업로드한 상품만 이렇게 조회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조금의 꿀팁을 드리자면 잘 나가고 있는 상품 총 조회수가 12번인 이 상품을 더욱 예쁘게 깔끔하게 다듬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조회수가 높은 상품을 골라서 바로 상품 상세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어떤 식으로 조회가 발생했는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필터를 놓으셨을 때 기능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회수가 이렇게 일자별로 많이 쌓이진 않았는데요.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기간에 이렇게 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추이를 조절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품 상세 분석 페이지에서는 해외몰 링크로 바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 마켓별 판매가 그리고 마켓으로 바로 이동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 순수익도 픽투셀에서 계산해드린 가격을 보여드리고 있어서 다양한 정보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저희 픽투셀 사용 가이드에서도 안내하고 있으니 향후에는 매출 추이 등 더 다양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기능 추가도 마련되어 있으니 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계 유일 픽투셀의 자랑 픽투셀 모바일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픽투셀에서는 현재 업계 유일 구매 대행 모바일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픽투셀 앱 설치 및 로그인까지 완료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이후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픽투셀 앱 로그인 후에는 반드시 알림 받을게요. 요 팝업이 뜰 텐데요. 요걸 선택해 주셔야 저희 픽투셀에서 들어오는 주문 알림을 앱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앱에서 상품 수집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픽투셀은 베타 버전으로 모바일로 상품을 수집할 때 키워드, 이미지로 검색해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키워드로 검색해 수집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메인 화면 가장 상단에 있는 검색바에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한 후 상품을 수집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집 상품 목록 화면에서는 이렇게 수집 중이라는 상태가 하나라도 있으면 10초마다 목록이 자동으로 새로 고침됩니다. 그래서 수집하신 이후에는 별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이미지 수집 방법은 총 2개입니다. 첫째, 눈앞에 있는 이미지를 촬영해서 이미지와 비슷한 상품을 픽투셀에서 바로 해외몰에서 찾아주는 기능을 활용하기. 둘째, 저장해둔 이미지 혹은 다른 웹사이트 이미지를 복사해 상품을 검색하기인데요. 자세한 방법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 검색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키워드일 경우에는 저희가 안경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검색하셔도 당연히 검색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안경, 이렇게 바로 키워드로 검색 결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미지 검색입니다. 저희가 지금 카메라로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제 눈앞에는 이렇게 텀블러가 있는데요. 텀블러를 이렇게 촬영해서 이미지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타오바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고르셔서 수집할 상품을 이렇게 선택하신 후에 수집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만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능은 베타 버전으로 이렇게 우측 상단에 보시면 크레딧 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플랜의 경우 50크레딧, 그리고 무료 플랜의 경우 10크레딧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플랜마다 크레딧 개수도 다르니 이 부분은 요 남은 크레딧에서 자세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픽투셀 하단에서 보이는 추천 키워드는 매주 총 3차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만약 잘 팔리는 키워드가 있거나 이동 중에 매력적인 아이템을 발견하셨거나 픽투셀이 추천하는 키워드가 끌리셨다면 저희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찐 부업으로 구매 대행을 잘 활용해 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대표님의 계정으로 수집 및 등록한 상품도 모바일 앱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하단에 상품 관리 메뉴를 누르시면 수집 상품 그리고 등록 상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수집 상품, 등록 상품 화면에서는 각각 검색 기능이 있어서 이제 특정 상품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 상품 화면부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집 상품 화면에서는 대표님의 픽투셀 계정을 통해 수집한 상품 전체를 확인, 수정,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희망하는 상품이 있다면 상품을 이렇게 클릭하고 하단에 상품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웹과 동일하게 픽투셀 앱에서는 수집 상품의 기본 정보, 옵션 판매가, 그리고 상세 이미지를 조회하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 탭에서는 썸네일, 상품명, 카테고리, 태그를 조회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썸네일은 대표 썸네일을 위치를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길게 클릭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고, 상품명의 경우에도 대표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상품명을 이렇게 저장, 편집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상품명,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픽투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통 카테고리들만 편집, 저장하실 수 있으니 만약에 각 오픈마켓별로 별도 저장이나 변경을 원하신다면 이 부분은 픽투셀 웹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또한 이렇게 생성된 태그들도 수정이나 추가, 그리고 삭제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는 이렇게 태그 추가 버튼을 눌러서 직접 입력도 가능하시고 콤마를 통해서 구분해 여러 개 태그를 한 번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 한 번 이런 식으로 태그를 했을 때 테스트와 한 번 각각의 태그가 이제 추가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태그는 이제 10자까지만 입력이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 개수는 20개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태그는 추가가 되지 않고 중복 태그를 입력하셨을 때는 저희가 경고 팝업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또한 등록이 불가능한 특수 기호도 입력이 불가능하니 이거는 입력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태그까지 보여드렸고 하단의 비용 설정 탭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비용 설정 탭을 클릭하시면 배송비, 그리고 배대지 비용, 마진, 추가 마진, 할인율까지 이렇게 비용 전반적인 것을 수정하시거나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집한 상품을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연동된 마켓에 상품이 등록됩니다. 마켓별로 선택해서 등록 진행하실 수 있고 여기 목록으로 나오셔서 선택 버튼을 눌러 여러 개를 선택한 후 일괄 등록까지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괄 선택은 저희가 최대 100개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90개 등록 대기를 걸어두고 추가로 11개를 요청하셨다면 101개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뒤에 요청한 11개는 등록 요청이 자동으로 실패하고 관련 메시지를 안내 드리는 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픽투셀 앱에서 기존에 4개를 등록 요청해 두신 후 그 다음에 또 다른 추가 개수를 추가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등록 중에 추가 상품을 등록 시도하시는 경우에는 등록 상품 목록에 추가되어 순차적으로 등록됩니다. 이런 안내 팝업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2개 등록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접기 버튼을 누르신 후 다른 상품까지 이렇게 추가로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하단에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상품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문 처리 및 배송 정보 관리에 대한 기능 설명입니다.
저희 픽투셀 모바일에서도 PC와 같이 상품 주문 처리와 배송 정보를 관리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주문 내역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픽투셀 앱 실행하신 후 하단에 주문 관리 탭을 클릭하시면 오늘, 그리고 최근 3일, 최근 7일, 그리고 30일까지 매출액과 주문 내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 완료, 배송 준비 중, 배송 중 이렇게 상태별로 주문 목록도 보실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안내드렸다시피 저희 푸시 알림 기능, 요 우측 상단에 알림 모양 누르셔가지고 이 기능 활성화해 두시면은 이제 신규 주문 그리고 배송 처리 시 모바일로 알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모형 버튼 누르면 기존에 받아보신 그런 알림들까지 한꺼번에 확인 가능하십니다. 알림 온오프에 대해서는 저희 내 정보 그리고 알림 설정 탭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껐다 켰다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컨트롤 해보실 수 있고요. 배송 주문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상세 확인 이렇게 탭을 클릭하셔서 결제 완료 상태의 주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문 목록에서 모든 마켓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동하신 이 모든 마켓을 선택해서 마켓별로 필터링해서 조회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일자별로 필터링해서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온 상품 이렇게 클릭하셔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고 배송 준비 중 처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주문건은 이렇게 배송 준비 중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바로 송장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때 배송 준비 중인 건들은 이렇게 주문자의 정보를 이렇게 바로 복사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복사하셔서 배대지에 신청하실 때 바로 입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배송 중으로 상태를 넘기기 위해선 송장 입력이 필요하잖아요.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테스트이기 때문에 송장 입력을 직접적으로 진행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송장 입력 버튼을 누르셔서 그 배대지로부터 발급받은 송장 번호 그리고 이제 국내 배송으로 진행하게 될 그런 택배사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모든 정보를 넣고 배송 중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택배사에게 정보가 넘어가서 배송 상태가 자동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배송 중 서류 넘기면 이후에 별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픽투셀에서 보내드리는 주문 알림 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림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 시각 정각마다 신규 주문을 확인해서 알림이 발송됩니다. 이때 저희 알림 발송 기준은 알림을 보내지 않은 신규 주문, 저희가 이미 보낸 알림이 있다면 그 주문건에 대한 알림은 제외하고 신규 주문에 한해서만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반에 주문이 발생하면 오전 8시에 알림이 1회 발송되며 이후에는 알림이 발송됐기 때문에 반복 발송되지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알림을 보내드려도 처리하지 않은 주문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미처리 주문건에 대한 알림은 매일 오전 9시 반 그리고 오후 7시 매일 2회 고정으로 알림이 발송됩니다. 알림 이 발송 기준은 알림 시간 기준 저희 결제 완료 상태 주문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제일 처음 단계죠. 제일 첫 단계의 주문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알림이 발송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9시에 주문건이 들어왔는데 배송 준비 중이나 배송 중으로 대표님께서 처리하지 않은 미처리 주문건이 있을 경우에 오전 9시 30분에 알림이 발송되며 오전 9시 30분에 이 알림이 발송되어도 대표님이 뭔가 조치를 취해두지 않으셨다면 오후 7시에 한 번 더 알림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